몰려드는 사람들과 물자로 활력 넘쳤던 군산의 상권을 이끌었던 객주들. 그리고 누구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역사의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군산 경제를 지켜낸 수많은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군산은 그 어떤 곳보다 화려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쌀과 돈이 모여든 군산. 이런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빠르게 자리 잡으며 근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군산인데요. 확고한 철학과 지역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군산의 근대 산업을 이끈 두 기업가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금강하구와 맞닿아 있는 이 일대는 최근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그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지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전국 신문용지 생산을 책임지기도 했던 이 회사는 1976년 업계 최초로 KS 마크를 단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등 제지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였지요. 네, 신문 이렇게 윤전기 돌아갈 때요, 이 지절 나면은 이거 난리 납니다. 다시 이거 하려면은 시간적으로나 뭐 시간을 다투는 게 신문인데, 그래서 그때는 질은 아마 저희가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저희 제품이고 나니까 조선일보고 동아일보가 거의 그 친구들이 독점해다시피 하고 갔거든요. 거의 90%가 신문사 공급이니까요. 신문이 차지하는 그 비율로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4년 세워질 당시 한강 이남의 유일한 제지회사였던 북선제지. 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의 질곡을 넘나들며 고려제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군산에 남아 그 명맥을 유지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문용지를 만들 수 있었던 군산 공장의 1954년 연간 생산 능력은 5,400여 톤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먼저 군산에 도착하자 곧 이곳 제지 공장을 찾아 활발한 조업 광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산 제지 공장에서는 연간 13,500톤의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신문용지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고려제지가 멈추면은 당시에 그 신문용지가 안 나온다고 생산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6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신문용지를 다 납품할 정도로 큰 회사였었죠. 근데 이제 그 경영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 계획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던 제지산업. 주인 잃은 고려제지를 두고 대기업까지 인수전에 나설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종 인수 대상자로 낙점된 한국합판.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가였던 고판남 회장이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인수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대표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은 전라북도의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막 여론이 들끓고 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누가 맡느냐 했을 때 고판남 회장님한테 그 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밀린 임금과 고용 승계라는 큰 숙제를 안고
고려제지를 인수하게 된 고판남 회장은 사명을 세대제지로 바꾼 뒤 군산 제지산업의 30년 역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전부 그 얘기를 듣고는 만세를 부렸다. 경쟁 회사가 많았거든요. 그때 전 사원을 기술직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소에 있는 영업직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입찰을 해서 인수 사인하시고는 바로 찾아간 분이 김원전 사장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당신이 못한 향토 기업 내가 살리겠다. 굉장히 그 양반이 좋아하더라고. 저희 그때 수행했었으니까요. 제지회사 인수 당시 고판남 회장은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1962년에 세운 한국가파는 창립 이듬해부터 수출길에 나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회사를 세운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국내 합판업계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군산의 근대 경제의 큰 산과 같았던 고판남 회장. 그의 이야기를 이곳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산 한 제주회사가 쉬는 날이면 전국의 신문 발행이 중단된 만큼 제지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합판과 제지산업으로 군산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가 제 뒤에 보이는 작업복의 주인공 바로 고판남 회장입니다. 늘 작업복 차림의 소탈한 모습으로 직원들과 함께했던 고판남 회장. 그는 근면 성실함의 대명사이자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합판이 종업원이 한 3,000명 됐을 때이니까요. 한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그때만 해도 에어컨 구했습니다. 80년대 초 얘기니까. 근데 에어컨을 사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회장방에다가 놨더니요. 누가 이거 여기 갖다 놨냐고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도. 그러시면서는 얘기가 너희 너 현장 가봐라. 이 더운데 현장은 여기 35도면 40도입니다. 거기서 이런 애들 생각하고 내가 이놈아 이걸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라? 이 말이 안 된다. 치웠어요. 그래. 갖다 부신다 이거예요. 안 치우면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인품은 그의 유년 시절부터의 삶과도 맞닿아 있을 겁니다. 18이 되던 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10년 뒤 정미소 사업을 시작으로 수산업과 목재업, 합판업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발을 넓혀 왔는데요.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그는 회사는 물론 집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본 체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5시, 6시 이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본 체조를 시작하시고 완전히 그냥 시계입니다. 어느 시간이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일상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자손들로서는 좀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럴 때 일찍 깨시니까 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미소에서 격리 사업을 아마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판을 들고 다니시면서요. 그 하루에 뭐 생산, 판매, 재고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셨어요. 상당히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엄하셨기도 하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저는 그 바둑을 좀 둡니다. 할아버지도 바둑을 좀 두셨고요. 바둑을 절대 저한테 안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승부니까 승부는 손자한테도 양보 안 한다. 그 정도의 승부사 기질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기업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 군산 경제를 책임진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고급 청주는 물론 소주와 위스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를 이끌었던 백화양조. 서민들의 애환과 정부의 주류 정책 등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회사의 중심에
강정준 회장이 있습니다. 15살인가 나이에 어떻게 일본을 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제법 큰 가게에 가서 겨우 밥 얻어 먹고, 근데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사장님이 학교를 보내주셨대요. 야간. 여기 오셔서 취직한 게 그때는 백화양조가 아니라 이름이 조항가 무슨 일본 회사에 취직하신 거예요. 워낙 성실하고 하니까 나중에 부사장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되고 하니까 그 회사를 좋은 기회에 인수하셨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쌀의 집산지였던 군산에는 꽤나 많은 양조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곳 전시관에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술을 빚었던 그 옛날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 조화라는 술을 팔던 일본인 양조장, 바로 조선주조 군상공장입니다. 해방 이후 조선주조를 인수한 이는 청년 강정준. 그는 조화라는 이름 대신 백화라는 상표로 도전장을 던졌지만 사업은 갖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쌀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쌀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세금을 120%의 세금 주세를 부과하면서 청주 가격이 상승하였고, 또 그 가격이 상승하는 관계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리로 자리를 잡고, 지금의 상황에는 세율이 청주는 쌀 소비를 이제 촉진하는 이런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청주의 세율은 30%로 이렇게 인하가 됐고, 강정준 회장이 이끌었던 백화양조는 지금은 주인이 몇 번 바뀐 채 이곳에서 여전히 그 청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걸리와 달리 저온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청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쌀을 깎아내는 도정 작업입니다. 쌀이 이렇게 100%짜리 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수복 같은 경우는 밖에 24%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쌀의 밖에 쪽은 이제 지질이나 단백질, 이게 술 발효할 때 필요 없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쌀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그 지질이나 단백질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기고 오염이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쌀을 도정해서 이제 안에 소금만 갖고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탁주 같은 경우는 그 도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백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주류 문화를 이끌었던 기업의 역사와 전통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좋은 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온에서 발효시켜야 하는 청주의 특성상 만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좋은 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숱한 어려움도 품질에 대한 강정준 회장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술은 곧 그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술을 못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컵에 그 공장장이 그 술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걸 이렇게 입에 헹궈서 뱉습니다. 뱉고 그 상태, 이가 술이 잘 익었다 안 익었다를 그 출고 날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신께서 우리나라에서 청주는 제일 내가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군산을 대표하는 큰 기업을 이끌었던 강정준 회장.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유품에선 그 누구보다 소박한 삶을 살다 간 채취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강정준 회장이 늘 함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붓입니다. 과묵하고 진중했던 그는 틈틈이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항상 이 글 자체를 참 많이 쓰셨던 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런 직원들하고 찍었던 사진, 옛날 그런. 그렇게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또 성공한 기업인으로 회자됐던 강정준 회장.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은 잘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주류 사업을 하는 것에 늘 괴로워하며 마음에 빚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조장 하시면서 죄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 본인이 그걸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내가 팔았다. 내가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 되신 이후로 그 참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드렸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기업인.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근면 성실함을 무기로 분야는 다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군산 독립운동의 산실인 영명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구원투소로 나선 이가 당시 한국합판의 고판남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어린 이 학교는 여전히 군산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1중고등학교 인수할 때 그때도 안 좋은 학교를 뭐냐고 인수합니까? 근데 교명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생각이 그거 아니더라고요. 남이 모든 것을 내가 성공시켜야지. 내가 시작하는 것보다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이영춘 박사가 세운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도움의 손길을 건네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개정 간호대의 역사는 현재 군산 간호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이 대학은 백화양조 강정준 회장이 1977년 첫 삽을 뜬 건데요. 학교 총장실 한편에는 선비 같았던 생전 모습과 더불어 그가 즐겨 썼다는 참을인자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설립자님을 저는 어릴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업에서 저렇게 걱정만 하고 젊을 때 살았다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러신 분이에요. 예민하고 그리고 독서, 늘 책을 읽으시고 원래 태어나셨으면 선생님 하셨으면 딱 좋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을 좋아하셨어요. 학교 오면 교수님 하면서 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존경하고 저한테도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한테 잘해드려라. 일평생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강정준 회장. 그가 살아생전 꼭 지키고자 했던 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1960년대 소주 판매가 급증하면서 김제의 공장을 증설하고 대구에 출장소를 만드는 등 사업이 확장 인루에 들어섰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부산, 경주, 춘천, 강릉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가면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병이 금가서 깨져버린대요. 트럭으로 한 열차 보내면 한 트럭 2대분은 그냥 이게 출렁출렁하니까 밑이 팍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금이 가가 쫙쫙 이렇게 병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그는 끝내 군산에 남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회사를 옮기자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아마 그때 서울 근처에 있거나 경기도에 하나, 대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 이렇게 회사 세워서 아마 했으면 이익이 아마 10%에서 20% 더 났을 거다. 이 소도시지만 군산을 못 떠난다. 그리고 여기에 주세, 세금이 크다. 이 세금만 내는 것도 크다 이게. 한국 염업부터 잠사와 목재, 합판, 제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고판남 회장. 1980년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그 누구보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던 고판남 회장의 지역사랑 역시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계열사가 군산과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때 그 좀 회사가 좀 잘 될 때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규모가 됐으니까 이제 본사를 서울로 올려야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더 기업이 더 클 수도 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일단 내가 지역에서 컸는데 일단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또 지역 고용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쪽인 생각을 더 우선시 두셔가지고 본사를 옮기지 않은 몇 기업 중에 하나죠. 경기가 약간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에 뭐 GM이나 현대 같은 경우처럼 이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폐쇄도 못 하셨던 이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익산역 폭발 사고 날 때 엄청난 사고에 갔죠. 근데 거기를 긴급 복구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만 무조건 오고 저쪽에 합판 목재에 대라 그래. 그때 없어서 합판 공고 못 올 텐데 시중에 거기 우선 할 때는 그때는 참 보람 느끼고 참 좋은 일 했다. 군산 영명학교 시절 그 누구보다 빨라 오토바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왕 최금석. 그를 기리는 축구대회가 매년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이름이 높은 이 대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데에는 고판남 회장의 숨겨진 공로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최금석 선생님이 배달 성향이라고 하는데 취직을 해서 이렇게 그 회사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회사에도 다니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직업이 없으니까 고판남 회장님이 최금석 선생님을 거기 직원으로 넣어줘가지고 월급은 주되 본인이 계속 축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백화양조 강정준 회장에게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의 유품을 모아놓은 이곳에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액자에 담긴 그림입니다. 얼핏 네로라 하는 작가들의 작품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남아있는 까닭은 생활고에 시달리기 일쑤였던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강정준 회장만의 배려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돈을 준다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한테 빌려주네. 여유가 있으면 꼭 갚으소. 그런 그림들이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뭐 작품성이 뛰어난 그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이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찾아오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 이 철길에도 우리가 만나본 기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군산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철길 마을을 가시죠. 그 철길도 한국합판과 세대제지를 가는 그곳만 운행을 하는 그런 철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쪽으로 원목을 싣고 가고 아니면 원자재들을 싣고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철길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군산 근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제인들. 그들이 걸어온 길과 목숨처럼 지킨 신념은 지금의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지역에 쏟은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봄 군산의 앞날에도 다시금 환한 희망의 빛이 깃들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인의 발을 지켜줬던 고무신부터 주류 제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산업들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군산. 이런 근대 산업사는 군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천이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